이건 사기 수준이다. 지금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계절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한국 계절은 냉동만두다. 얼렸다가 쪘다가 얼렸다가 쪘다가. 어떤 영국 청년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에 댓글이 152개나 붙었어요. 그것도 서로 편을 갈라서요. 봄이 최고다. 가을이 진짜다. 겨울이 답이다. 이렇게 세 갈래로 싸움이 났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매년 오는 계절이었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의 답을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미 100년 전에 어디에다 적어두셨다는 겁니다. 대체 우리가 매년 무심히 넘겨온 이 사계절이 뭐길래 저 사람들이 사기 수준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홀려버린 걸까요?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계절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저 사람들이 저 난리인가? 숫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75.1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더웠던 날 온도랑 가장 추웠던 날 온도의 차이예요. 작년 2026년 8월 2일 경남 양산에서 기온이 42.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기상관측 122년 역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넘긴 겁니다. 사람 체온이 36.5도인데 그거보다 6도가 더 높았던 거예요. 반대로 1981년 1월 5일 경기도 양평에서는 영하 32.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에는 대청마루에 등목하시다가 5달만 지나면 아침에 문고리에 손이 쩍 붙는 그 계절이 오는 겁니다. 그 두 계절이 한 나라 안에서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진짜 이상한 게 보여요. 런던도, 파리도, 로스앤젤레스도 1년 온도 차이가 30도 남짓밖에 안 됩니다. 하와이는 아예 30도 안팎에서 몇 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눈에는요, 온도가 75도씩이나 오르내리는 이 좁은 나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이런 겁니다. 남들은 1단에서 3단까지 쓰는데 한국이라는 자동차 하나만 1단부터 8단까지 다 밟아가면서 달리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걸 5,000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가? 이게 다 위치 때문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어디 붙어 있냐면요, 저 큰 대륙이랑 저 큰 바다가 딱 만나는 그 경계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얼음장 같은 공기가 그대로 미고 내려오고, 여름에는 태평양에서 올라오는 뜨겁고 축축한 공기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두 개의 극단이 이 좁은 땅 위에서 6달 간격으로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이고 살기 참 힘든 나라구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실제로 저 외국인들도 그러거든요. 냉동만두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75도짜리 날씨가 사실은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은 이걸 그냥 참고 산 게 아니라 이 사계절을 노래로 남겨두셨습니다. 아까 잠깐 흘렸던 그 노래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학교 조회 시간마다 부르셨던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들어가 있어요. 4절까지 다요.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계절이 뭐길래 저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봄파, 가을파, 겨울파로 갈라져서 싸움을 벌였는지 이제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봄파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봄파 대표 선수 한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벚꽃 아래서 김밥 먹는 그 3분 30초를 위해서 나는 1년을 산다고 그랬어요. 3분 30초. 왜 하필 3분 30초냐? 벚꽃잎이 바람에 한번 우수수 떨어지는 그 시간이 딱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의도 벚꽃길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예요. 신혼여행으로 진해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 자리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세계인의 성지가 됐습니다. 작년 2025년 봄에요, 인스타그램이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진 올리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한국 벚꽃 지역 검색이 962% 올라갔어요. 10배 가까이 뛴 겁니다. 그것도 딱 봄 한철에요. 날짜도 딱 정해져 있어요. 2025년에는 제주도가 3월 22일에 제일 먼저 폈고, 그 다음 부산이 하루 뒤에, 서울은 4월이 시작되자마자 폈어요. 이게 예년보다 며칠 빠른 거였습니다. 진해군항제는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렸고요. 이게 벌써 63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벚꽃철에 재미있는 신조어가 하나 나왔어요. 핑크 패닉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온 나라 사람이랑 아시아 관광객이 딱 5군데에 몰려서 진짜 발 디딜 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의도, 석촌호수, 진해, 경주, 서울숲 이 5군데예요. 어떤 미국 여자분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방향으로 걷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여의도 벚꽃 축제 걸어 다니시던 그 자리요. 지금 그 옆에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 대만 사람이 다 서서 사진 찍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매년 오는 봄이었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평생 한 번 오려고 비행기 값 200만 원씩 쓰고 온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봄파가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을파입니다. 가을파 대표는 아까 잠깐 나왔던 크로아티아 청년 호시키예요.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 봄은 짧다. 벚꽃 한 번 피고 지면 끝이다. 그런데 한국 가을은 산에서 도시까지 2달을 그냥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거 데이터로 봐도 진짜입니다. 클룩이라고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 상품 예약할 때 많이 쓰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2025년 10월에 설악산 상품 페이지 방문자가 어떻게 됐냐면요. 전달에 비해서 119%가 뛰었습니다. 2배가 뛴 거예요. 검색한 나라 순위도 나옵니다. 1위 대만, 2위 싱가포르, 3위 필리핀, 4위 미국, 5위 홍콩. 저 5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설악산 단풍 보러 오려고 눈이 뒤집혀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속초 가는 고속버스 있잖아요. 그거 검색량도 111% 뛰었어요. 이번엔 유럽, 미국, 싱가포르, 호주, 홍콩 사람들이 몰렸고요. 남이섬 은행나무길 있죠? 거기도 방문 페이지가 115% 뛰었습니다. 여러분, 설악산 단풍놀이. 우리 어릴 적에는요, 관광버스 대절해서 새벽에 김밥 싸가지고 갔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지금 대만 사람, 싱가포르 사람 줄 서 있는 곳이 됐습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뉴스가 하나 더 있어요. 작년 10월 24일에 영국 BBC라는 세계적인 방송국이 있잖아요. 거기서 세계 단풍 명소 특집 기사를 냈는데 그 명단에 우리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미국 뉴잉글랜드, 일본 교토, 캐나다 온타리오, 그리고 한국 이 4곳이요. 외국인들이 우리 가을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시 한복판에 있는 은행나무랑 저 뒤에 서 있는 산이 같이 물드는 게 진짜 미쳤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 나라에서는 단풍 보려면 차 타고 2-3시간을 나가야 해요. 우리는 창문만 열면 남산이 노랗고 빨갛잖아요. 그게 저 사람들 눈에는 사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러면 가을파가 이기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겨울파가 뒤에서 조용히 참전합니다. 겨울파 대표 발언이 이겁니다. 밤에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에서만 진짜 연말을 즐길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유럽이나 미국은 겨울 되면 도시가 다 죽어요. 밤에 나가면 위험하고 가게도 일찍 문 닫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12월 31일 새벽 2시에도 명동에서 붕어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나라잖아요. 이게 저 사람들한테는 충격인 겁니다. 겨울파가 뭘 좋아하냐? 첫째, 길거리 음식이에요. 붕어빵, 군고구마, 호떡, 계란빵, 땅콩과자. 저 사람들 나라에는 이런 게 없어요. 겨울의 손실인데 종이봉투에 김이 폴폴 나는 걸 들고 걸어 다니는 그림이 저 사람들한테는 영화 장면 같은 겁니다. 둘째, 스키장이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서울 나와서 저녁에 슬로프 타고 그날 집에 돌아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셋째, 설경이에요. 눈 덮인 남산, 눈 내리는 경복궁 기와, 하얗게 뒤덮인 설악산. 이거 보고 어떤 노르웨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나라 겨울은 웅장한데 삭막하다. 한국 겨울은 따뜻하고 부드럽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한국 겨울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데는 숨은 공신이 하나 있어요. 아랫목 문화입니다. 온돌이요? 우리는 밖이 아무리 추워도 방에만 들어가면 등이 뜨끈뜨끈해지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럼 봄파, 가을파, 겨울파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소수지만 여름파도 있어요. 여름파가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 다 모른다. 계곡물에 수박 담가놓고 평상에서 낮잠 자본 적 있냐고 그럽니다. 올여름 유럽에 40도 폭염이 왔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새벽부터 에어컨 사러 매장 앞에 줄을 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보고 다 웃었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았는데 왜 저러시나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40도짜리 여름을 매년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은 이제 처음 겪는 거고요.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봄파, 가을파, 겨울파, 여름파. 세계에서 이 네 개를 다 가진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이 네 개를 한 나라 안에서 다 갖고 있으면서요. 그냥 올해도 봄이 왔네, 벌써 여름이네 하고 무심히 넘겨왔던 겁니다. 그런데요, 저 지구 반대편에 어떤 지리학자 한 분이 지도를 펼쳐보다가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 좁은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답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그럼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런 극단의 사계절을 갖게 된 걸까요? 이걸 알려면 지도를 한번 펼쳐봐야 해요. 우리 한반도가 지구 어디에 붙어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위쪽에 뭐가 있죠? 저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 시베리아부터 몽골, 만주까지 이어진 그 큰 땅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태평양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바다가 붙어 있고요. 이 두 개가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 한반도가 딱 끼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여러분, 양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그 사이에 물풍선 하나가 딱 끼어 있다고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왼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오른손은 펄펄 끓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 사이에 낀 물풍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년은 차갑게 얼었다가 반년은 뜨겁게 데워졌다가 이걸 매년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날씨가 딱 그 물풍선입니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대륙에서 얼음장 같은 공기가 밀고 내려오고 여름에는 태평양에서 뜨겁고 축축한 공기가 그대로 올라와요. 거기다 봄, 가을에는 중국 쪽 건조한 공기까지 밀려오고 장마철엔 저 위쪽 러시아 옆 바다에서 눅눅한 공기가 내려옵니다. 한마디로 이 좁은 땅 위에서 서로 성격 다른 공기들이 계절마다 자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도 봄, 가을이 그렇게 유난히 맑고 좋은 겁니다. 여기다 하나 더요. 이 좁은 땅의 70%가 산이에요. 100평짜리 마당이 있으면 그 중에 70평이 언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같은 나라 안에서도 강원도랑 남해 날씨가 또 딴판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천고마비라는 말 아시죠?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 우리 어릴 때 국어 시간에 다 배웠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어요. 진짜 과학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가을에 우리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높아 보이는 이유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그 중국 쪽 건조한 공기가 하늘의 습기를 다 걷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을 하늘이 유독 파랗고 높은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이걸 100년 전에 이미 알아채신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우리 땅은 대륙과 바다가 부딪히는 경계선에 있고 그 위로 성격 다른 공기들이 계절마다 지나갑니다. 살기 편한 자리는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남으려면 훈련받아야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이 극단의 사계절을 그냥 견디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노래 한 곡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노래예요.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한국 사람은요, 계절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도 먹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봄에 먹는 게 다르고 여름에 먹는 게 다르고 가을에 먹는 게 다르고 겨울에 먹는 게 달라요. 그것도 딱 정해진 날짜예요. 먼저 봄부터 갑니다. 봄이 되면 우리 어머니들이 뭘 하셨어요? 산으로, 들로 나가셨죠. 냉이, 달래, 쑥 같은 봄나물이요. 여러분 어릴 적에 어머니 따라 나가서 쑥 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쑥국 끓이고 쑥떡 만들고 달래장 만들어서 밥 비벼 드셨죠? 이게 옛날엔 보릿고개 넘던 서민의 지혜였어요. 쌀은 떨어졌는데 산에는 새싹이 올라오니까 그거라도 캐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 요즘엔 뉴욕 미슐랭 식당들이 우리 봄나물로 요리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배고파서 캐 드시던 그 쑥이요. 다음은 여름입니다. 이게 진짜 재미있어요. 우리는 제일 더운 날에 뭘 먹죠? 삼계탕 먹습니다. 뜨거운 닭탕이. 이게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해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열흘 간격으로 3번을 먹어요. 이거를 외국인들이 처음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럽니다. 밖이 35도인데 뜨거운 닭국물을 뚝배기에 담아서 후후 불면서 먹는 그림이 저 사람들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답하죠? 이열치열이다.
뜨거운 걸로 뜨거운 걸 이긴다는 그 말이에요. 이 개념이 세계 어디에도 없답니다. 여러분, 복날 되면 어머니가 큰 솥에다가 인삼 넣고 대추 넣고 마늘 넣고 닭 넣어서 온종일 끓여주셨죠. 그거 한 그릇 먹고 방바닥에 벌러덩 눕는 게 여름의 낙이었잖아요. 그 삼계탕이 지금 어디 갔냐? 뉴욕 맨해튼 K푸드 식당 대표 메뉴가 됐어요. 한 그릇에 $30 넘게 받고 팝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름마다 끓여주시던 그 국물이요. 가을로 넘어갑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추석에 뭘 먹죠? 송편이요. 반달 모양으로 예쁘게 빚어서 솔잎 깔고 쪄먹는 그 떡이요. 그리고 가을 전어. 가을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그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계절 음식이 아니에요. 24절기라고 우리 조상님들이 1년을 24조각으로 나눠서 언제 뭘 심고 언제 뭘 거두고 언제 뭘 먹을지 다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이 절기가요, 2016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올랐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1년을 24등분해서 살아온 민족이다라고요.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은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아요. 12월 후반부 즈음이 되면 뭐가 있죠? 동지입니다. 동지에 뭘 먹어요? 팥죽이요. 근데 그냥 팥죽이 아니에요. 나이 먹는 죽이라고 부르잖아요. 한 그릇 먹으면 나이 한 살 먹는 죽. 왜 팥죽을 먹었냐? 붉은색이 잡귀를 쫓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은설주에 팥죽을 발라놓기도 하셨죠. 그리고 정월 대보름 음력 1월 15일이요. 이날 아침에 우리 어릴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부럼 깨물어라. 호두, 잣, 땅콩. 딱딱한 견과류를 부럭하고 씹으면서 올 한해 부스러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비셨잖아요. 그리고 5가지 곡식으로 지은 오곡밥에 나물 9가지를 곁들여 드셨죠. 1년을 무사히 나기 위한 조상님들의 지혜였던 겁니다. 그런데 겨울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김장이요. 11월 말이 되면 온 동네가 시끌시끌해졌잖아요. 대추 200포기, 300포기씩 사다가 마당에 부어놓고 소금물에 절이고 무채 썰고 고춧가루 풀고 젓갈 넣고 온 가족이 다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만드셨죠. 그러고 나서 삶은 돼지고기에 갓 담근 김치 척 얹어서 한 입 먹고 소주 한 잔 쭉 들이켜고요. 이 김장이요, 2013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올랐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거예요. 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온 마을이 모여서 겨울을 준비하는 잔치라고요. 유네스코 공식 설명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재작년에 미국에서 어떤 유튜버가 한국 시골 마을에 와서 김장을 처음 해봤답니다. 낯선 외국인 청년이 마당에 앉아서 배추를 절이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다 나오셔서 무채 썰어주시고 젓갈 가져다 주시고 갓 담근 김치에 삶은 돼지고기 싸서 입에 쏙 넣어주셨어요. 이 청년이 영상 끝에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내가 여기서 김치를 배운 게 아니다.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게 뭔지 배웠다. 우리한테는 그냥 김장하는 날 흔한 풍경이었는데 이 청년한테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이웃의 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봄에 나물을 먹고 여름에 삼계탕을 먹고 가을에 송편을 먹고 겨울에 팥죽이랑 김치를 먹습니다. 1년 365일 언제 뭘 먹을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갈 게 있어요. 요즘 세계 뉴스 보시면 큰일이 자꾸 나잖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호주 부시파이어, 유럽 폭염. 올해도 유럽 사람들이 40도 넘는 폭염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상하게 상대적으로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반전이 있어요. 저 캘리포니아나 호주는 원래 날씨가 일정한 나라예요. 1년 내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날씨가 조금만 변해도 대참사가 나는 겁니다. 근육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50kg짜리 짐을 들면 허리가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원래 하루 일교차가 20도씩 나는 나라예요. 1년 온도차가 75도인 나라예요. 우리는 이 극단이 원래 기본값인 겁니다. 매일이 극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더워지고 조금 더 추워져도 우리 몸이랑 우리 도시가 이미 훈련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38도 마당에서 등목하시고 겨울에 문고리에 손 붓는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사셨죠? 그때 살아남은 게 지금의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던 분이 계세요.
5천년 전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요. 그분이 이 사계절을 노래 한 곡에 다 담아두셨어요. 이제 아까부터 계속 미뤄뒀던 그 이야기를 해드릴 때가 됐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 사계절을 노래 한 곡에 담아두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래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예요. 애국가입니다. 애국가가 그냥 나라 찬양 노래인 줄 아셨죠? 아니에요. 이게 사계절 노래였습니다. 4절까지 하나하나 보시면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먼저 1절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첫 소절이 뭐를 그린 걸까요? 동해에 물이 넘실거리고 백두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흐르는 그 그림이에요. 얼었던 것이 다 녹고 만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계절. 봄입니다. 1절은 봄이에요. 2절 갑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이거 자세히 보세요. 소나무가 철갑을 두른 것 같다. 이게 언제 소나무일까요? 겨울 소나무가 아니에요. 초여름에 새 가지가 나오고 그 위에 지푸른 솔잎이 쫙 덮여서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그 여름 소나무예요. 2절은 여름입니다. 3절. 이게 진짜 명작이에요.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아예 대놓고 가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활하다는 게 뭘까요? 텅 비고 넓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왜 텅 비고 넓게 보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쪽에서 내려오는 그 건조한 공기가 우리 하늘의 습기를 다 걷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을 하늘이 유독 파랗고 높은 거고요. 100년 전에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그 과학을 시로 담아두신 겁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이 한 줄에요. 마지막 4절.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이건 무슨 소리냐? 앞에 봄, 여름, 가을을 다 지나온 그 기상, 그 마음으로. 이 극간의 사계절을 다 견뎌낸 그 정신으로. 겨울입니다. 겨울에 결기 있는 마음이 4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여기 화려라는 말 잘 보세요. 우리는 그냥 예쁘다는 뜻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화려는 계절마다 색이 바뀌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말이에요. 봄에는 분홍, 여름에는 초록, 가을에는 빨강, 겨울에는 하양. 이 네 개의 얼굴을 다 가진 산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애국가 4절까지 다 외우셨죠? 요즘은 1절만 부르는 시대가 됐어요. 큰 행사 있을 때도 1절만 부르고 끝냅니다. 그런데 그 뒤에 2, 3, 4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봄만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봄파, 가을파, 겨울파가 갈라져서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 답이 이 노래에 다 있었어요. 다 좋다.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우리 조상님들은 100년 전에 이미 정리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았을 뿐이에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처음에 시작한 그 지구 반대편의 대논쟁, 봄파, 가을파, 겨울파, 그 싸움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안 났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댓글이 아직도 붙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진짜로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몇 명의 외국인이 다녀갔는지 아세요? 1870만 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이렇게 온 적이 없었습니다. 대략 1.68초에 한 명씩 이 좁은 나라에 발을 디딘 겁니다. 우리가 눈 한 번 깜빡이면 한 명, 또 깜빡이면 또 한 명, 그렇게 1년 내내 들어온 거예요. 그 중에 1850만 번째로 들어오신 분이요. 싱가포르에서 오신 샬메인 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을 10번 넘게 오셨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왜 오셨냐? 12월 24일이 이분 생일인데 그 생일이랑 크리스마스랑 연말까지 한국에서 다 보내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좀 신기하잖아요? 자기 나라 놔두고 자기 생일을 우리나라에서 보내려고 비행기를 타신 겁니다. 그것도 10번 넘게요. 왜 그럴까요? 답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봤어요. 짧은 벚꽃, 2달 이어지는 단풍, 안전한 겨울밤,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밥상. 이런 나라가 지구에 몇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저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건 사기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겠어요.
저 사람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개를 한 나라 안에 다 담아놓은 것도 모자라서 그걸 100년 전 노래에까지 새겨놓은 나라.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 사기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요. 이야기 처음에 그 영국 청년 시무부 기억나시죠? 한국 계절은 냉동만두의 삶이다. 이렇게 시작한 이야기가요, 지금은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자기 생일까지 여기서 보내려고 오는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올해도 봄이 왔네, 벌써 여름이네 하고 무심히 넘겨온 이 한마디 한마디가요, 사실은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큰 유산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